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제대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만약에 빵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제품왕 김탁구가 되는 제빵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빵집 CEO가 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째는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제빵사는 메이크하는 겁니다. 빵을 굽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빵집 CEO는 매니지먼트라는 거거든요. 매니지먼트에 대한 의미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미는 빵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시작했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쓰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빵사는 계속해서 빵을 개발하기 때문에 뭐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도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빵집 CEO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업과 사업의 스펙트럼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조비, 그리고 하나는 두 번째는 잡 비즈니스, 마지막에 이제 진정한 사업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조비라는 거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사업체 내지는 어떤 뭐 그 직업이나 사업으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뭐 하는 거고, 잡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 사업자 비슷한 그런 의미일 거고, 진정한 사업이라는 건 어떤 내가 투여한 자본이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차이가 있겠죠. 장점은 뭐 조비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기분도 좋고 시간도 투자도 많이 될 거고 하는 거고, 잡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의 어떤 출발이라면 굉장히 시작하기도 쉽고 굉장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고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진정한 사업이라는 거는 가치를 확장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가치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여기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선정한 아이템에 있어서 이런 거죠. 단점은 조비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이 이제 매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진들 좋아하시는 분들 렌즈 냅다 사대잖아요. 이런 거하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잡 비즈니스는 뭐 투여되는 자본에 대한 한계가 있죠. 내 스스로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돈의 문제죠. 그리고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도 될 수 있고, 물론 근데 이제 지향점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머리도 빠지고 자꾸 병원도 가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1인 창업가 또는 진정한 사업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의 모자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통제 리스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을 하겠다는 거에서는 정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통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여러분들 이제 시기인 거죠. 정의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자를 쓴다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제품을 잘 만들거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재능이 있다는 것이 경영에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즉, 빵을 잘 만든다는 것이 빵집을 잘 운영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경영을 한다는 건 여러분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제 리스트를 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여하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위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지에서 위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갈 그런 계제가 많죠.
신입사원부터 최고 관리자까지. 하지만 사업에서 여러분들 위치는 항상 고객의 가장 왜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고객은 왕이다. 외국 말로는 고객은 항상 옳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고객 밑에 여러분들 뭐 투자자, 뭐 대출기관 직원까지 여러분들의 위치는 언제나 낮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잠재성이 거의 없고 그냥 제가 표현하자면 영원히 거기에 잠겨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창업을 하느냐? 왜 창업을 하세요? 왜 창업을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시는 건가? 멋있는 말 말고 본인의 얘기로. 이제 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유롭게 돈도 좀 많이 벌고. 네. 본인의 얘기신가요? 이거 올바르지 못하겠는데. 또 왜 창업을 하세요? 생각하세요? 즐거울 것 같아서. 즐거울 것 같아서. 왜 창업을 생각하세요? 저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말씀하세요. 또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아니 저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란 툴을 눈여겨보고 저희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할 수 있을. 혁신. 네.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영에서 얘기할 때 창업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예를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남한테 무시받기 싫어서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누구한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 창업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물론 예전에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기 인큐베이팅이 와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 내면의 소리를 좀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른 애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바른 애는 없습니다. 이래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비영리 조직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에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은 이 세 개의 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의 미션은 뭔가?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뭔가? 비전은 뭔가? 비전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뭘 달성하겠다. 예를 들면 몇 명의 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몇 명에게 어떤 수혜를 주겠다. 모든 가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업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나의 철학이죠, 철학. 이것만큼은 내가 정직은 꼭 지키겠다. 내지는 뭐 이런 거죠. 사실 제가 한 5기까지 지나오면서 제가 한 글쎄요, 액면적으로만 봐도 20팀만 봐도 100개 팀이잖아요. 제가 그걸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제가 한 좋아요 한 30%만 봤다고 했어요. 30개 팀을 굉장히 깊게 인볼브가 됐다고 쳐도 이런 것들이 모호한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션 비전 가치라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심도 있게 내 스스로 그리고 나와 같이 하는 조직원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휘둘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더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별로 그래 진짜 우리가 그 최소한의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원금이라는 함정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실패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생각해요. 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한번 이런 어떤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수단으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의미 없는 실패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미션 발전 가치를 만들 것인가? 여기서 한 5분 동안 제가 좀 여러분께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후에 발표를 할 때 어느 정도 조금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경영에서 많이 쓰는 5가지 Y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5Y라고. 뭐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그걸 자체는 나는 투썸 잡을 할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왜 투썸 잡을 해야 되지? 뭔가 하나의 1번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럼 왜 나는 누구를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하는 거지? 두 번째 답이 나오잖아요. 또 두 번째 답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 누구를 이롭게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는 거지? 5가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많아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앞에 있는 종이에 두시고 자기의 사업체명을 수담 내지는 나다우도 나왔죠. 마카롱 이코노미 라는 걸 놓으시고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5번의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번 적어보실 거예요.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Why do I want to do this? Why? 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정의낼 때 매일매일 how to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업의 과정들은 만들고 테스트하고 만들고 테스트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근본은 뭐냐? 내가 이루고 싶은 변화. 아까 뭐 혁신도 얘기하셨지만 사회적 가치 내지는 뭐 거기에 이제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 사회적 기업이 하이브리드한 게 있다. 이렇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아요. 다 좋고 내가 이제 빵을 만드는 거가 좋아서 빵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떤 빵집을 차릴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거 다 했어요. 파이브와이도 하고 정말 미션 비전 가치도 내가 만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빵집의 모습일까? 라는 것들을 이 사람이 빵집 CEO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그러니까 하나의 또 다른 예를 보시면서 나머지 그런 분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어떤 동네 빵집을 창업했던 사람이 TV 프로에 나와서 자기의 빵집은 나는 이렇게 차렸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프로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모재명 씨가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걸 기초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음향이 되는 월 매출 1,500만 원. 대기업 빵집을 이긴 국내 빵집 사장 고재영. 20여년간 배운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5년 전 개업한 저기 국내 빵집. 저기 우리 친척집 앞이야. 거의 뭐 남는 것도 진짜 없고 앞에 거의 뭔가 조그만. 손해 보면서 장사를 한 거죠. 모두 불승진하는 대기업 빵집 때문에 위기를 맞은 고재영 씨.
그는 대기업 빵집과 차별화되는 국내 빵집만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개업 5년 만에 얻어낸 눈물겨운 성과. 가게를 뭐 큰 데로 가야지 이런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 지금의 고객들하고 같이 가는 게 제일 큰 목표죠. 남다른 전략으로 성공한 동네 빵집 사장 고재영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재영입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아주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빵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에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동네에는 뭐 프랜차이즈도 없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 가게 주변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빵집이 2개가 있습니다.